2018년 1월 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신년 시무식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던 좋은 재판을 다시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법원 개혁과 법관 독립은 모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건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좋은 재판은 어떤 재판인지,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건지 이철규 기자가 시무식에 다녀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를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좋은 재판입니다.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어떠한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대전제로 우선 법관 독립을 꼽았습니다. 관련해서 김 대법원장은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중립적 기구를 만들고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론에선 지법과 고법, 법관 인사 이원화와 법관과 재판 지원 인력 확충, 평생 법관제도의 정착과 재판 중심 법관 인사제도 정립 등을 말했습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명한 법원을 위한 외부 감사관제 도입,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확대, 사법정보 공개 확대 방침 등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나 전관예우 근절도 강조했습니다.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정관 우려의 실태와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사법부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개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좋은 재판으로 귀결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모두의 용기와 지혜를 모아 올 한해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데 성심을 다하자는 말로 시무식을 마쳤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검찰에선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2018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총장은 대검 시무식에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대검 시무식엔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봉욱 대검 차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오늘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했습니다. 참배 뒤 문 총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위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 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대검 시무식에서도 문 총장은 방명록 글귀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모토로 이와 관련 문 총장은 검찰 스스로의 노력과는 별개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담담하게 검찰에겐 불편하고 뼈아플 수도 있다며 검찰의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총장은 검찰의 본령이자 존재 이유, 거학과 부정부패 척결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우리 검찰의 기본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가 경쟁력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부패 범죄나 토착비리, 갑질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문무일 총장은 바르게 잘합시다 라는 구호로 신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적폐 수사, 개혁 대상이자 적폐 청산 주체가 돼야 할 검찰과 문 총장의 고민과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시무식 시무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법원과 검찰, 올해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분주한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법원과 검찰이 해결해야 할 주요 사건과 당면 과제를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달 23일 서울고법에선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김기춘 전 실장엔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1월에는 또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기업 뇌물재판 1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검찰은 사익 추구의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며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뇌물과 엮여있는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잡혀 있습니다. 2월에는 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국민들은 정치 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일 오늘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등 102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막바지로 치닫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올해도 적폐 수사에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캐도 나오는 원세훈 적폐 수사입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동전의 양면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도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 정도도 안 됐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적폐의 본산으로 내몰린 지난 정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검찰이 속히 정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다시 검찰 칼끝에 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 추가 기소가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종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무엇보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다스 재수사 착수가 검찰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 칼끝.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계속 생길 수 있다. 시한이 길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직권 남용 등 혐의 구속 수사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부당 관여 의혹 등 2018년에도 줄줄이 이어질 적폐청산 수사와 기소 재판. 법률방송은 올해도 공정하고 깊이 있는 분석, 친절하고 따뜻한 뉴스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유재광입니다. 지난 연말 전 국민을 경악시켰던 친부와 계모에 의한 5살 고 준희양 시신 암매장 사건. 시민들의 공분이 일면서 준희양 친부와 계모가 받게 될 형량에도 덩달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현영 기자가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친부 37살 고모 씨와 내연녀 36살 이모 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시신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사망한 준희양 시신을 야산에 가져다 묻고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시신유기는 7년 이하 징역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경찰은 일당 고씨 등을 추궁해 지난 4월쯤 손과 발로 준이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치사죄는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오늘부터 인명경시, 흉악범죄의 사형을 적극 구형하도록 하는 등 살인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업무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죄 적용에 있어 관건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입니다. 숨진 준이 양의 친부와 계모는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졌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과 검찰이 준이 양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현영입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가 현충사에 걸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번 논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충사는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네. 장군이 무예를 연마했던 곳입니다. 네. 숙종대의 그 충청도 유생들의 요청으로 거기에 사원이 네. 건축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숙종이 그 다음 해에 그 현충사라는 사액 현판을 네.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판이 지금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현충사를 성역화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쓴 현충사 간판이 걸리고 네. 그리고 숙종이 내린 현판은 그 구사당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바꿔달라 이런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현충사가 박정희 네. 대통령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외색이 남아 있다, 이제 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네. 금송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사액 현판도 원래 그 숙종의 사액 현판으로 걸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충무공 유물 전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네, 두 가지가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충무공의 유물, 소위 말하면 이 난중일기를 네. 비롯한 장검 같은 것들의 소유자가 네. 지금 이 종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 그 사액 현판을 교체하고 금송을 교체하지 않으면 내 소유물로 돼 있는 난중일기를 전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부긴 하지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난중일기는 국보입니다. 네.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인데요. 네.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국보라고 해서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원래 소유자이니까 내가 소유자로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네. 현재 관리 형태는 맡겨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을 받은 곳이 현충사인 것입니다. 네. 그럼 문화재청이나 현충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문화재청이나 현충사 입장은 현재로서는 영인본을 전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소유자가 관리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가문인 덕수이 씨 충무공파 종회가 유물 회수 소송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네. 몇 가지 가처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2009년에 한번 이 종회에서 이 종부를 상대로 해서 유물의 이동, 처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받아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작년 2017년에 한 번 다시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가처분이 꽤 그 무렵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당시 간송미술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진본을 같이 전시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찾아보면 네. 처분을 금지하도록 또는 이동이나 이런 것을 금지해놨는데 그 이유의 주 내용은 이 사건 유물의 소유권이 네.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유물이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있으면 처분되기도 쉽고 그런 것을 종중이 허락했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중의 소유일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본안 소송은 그것에 따라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가처분 결정대로라면 종중이 승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럼 난중일기 같은 소유권이 그 종부가 아니라 종회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을 둘러싼 문화재 관련 소송,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오늘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달 29일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오늘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수사 경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도 한 차례도 만나지 못한 국선 변호인들이 오늘 열린 공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해가 바뀐 후 처음 열린 오늘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구원은 제54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등 218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8주간 변리사 실무 수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수료자는 현장 연수기관에서 6개월 연수를 받은 후 정식 변리사 업무를 시작합니다. (1월 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